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동네꼬마님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빠르게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동네꼬마님 오늘 또 바쁘신 와중에 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별 말씀을 다 주십니다요. 네. 자, 오늘은 동네꼬마님께서 해외 이야기를 네. 들려주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나라를 말씀을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느 나라일까요? 일전에 제 영상에서도 나왔던 바로 그 나라, 이탈리아로 가보려고 합니다. 이탈리. 오. 예, 그쪽이 좀 네. 많네요, 사연이. 뭐 많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뭐 자동차도 유명하고 패션도 유명하고 아, 예. 예, 한 나라인데 뭐 모든 나라에는 다 뭐 양이 있으면 의미 있겠죠. 예. 자, 아, 그러면 그렇죠. 예, 예.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동네 꼬마예요. 오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저랑 알고 지내는 우리 자동차 할부를 하게 되면은 이제 할부사가 있고 그 안에 여신팀이라고 또 있거든요. 그 여신팀의 팀장님이 이제 뭐 겪으신 일인데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15년 전쯤 그쯤으로 생각보다 꽤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분을 똘비라고 할게요. 똘비 같은 경우에는 30대 초중반의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반에 더 가까운 나이였고 그 당시에 똘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바로 하고 있진 않았대요. 일반 회사를 좀 다니고 있었는데 결혼은 그 당시에 이제 안 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여자친구는 있었고 이 여자친구랑 결혼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 그러한 시기였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는 능력자예요. 20대 후반, 중반에서 후반 넘어가는 그 정도 나이 차이가 좀 있었대요. 잘 만나고 있었는데 똘비 같은 경우가 그 당시에 이제 회사를 다니는데 15년 전만 하더라도 물론 지금도 있겠습니다만은 야근도 많고 업무량도 굉장히 과다한데 급여는 좀 짭짤이 아니고 굉장히 짠. 이게 좀 힘들었대요. 많이 심적으로 그다음에 육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힘들었는데 그래도 묵묵하게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원 강사였대요. 일반 학원. 그렇게 둘이서 쭉 만나는데 여자친구가 나 학원을 일단은 좀 쉬게 됐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학원 원장님이 일단 학원을 그만하겠다고 선언을 했다. 그래서 이번 달까지 모든 걸 정리를 하고 나 백수 됐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냐 일단은 그럼 너도 빨리 직장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그러지 말고 오빠 같이 여행을 좀 가게 휴가를 좀 내봐라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래? 그럼 어디 갔다 올까? 뭐 부산? 어디? 막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니 나도 진짜로 오랜만에 이렇게 직장 없이 푹 쉬는데 오빠 연차 좀 쭉 붙여가지고 우리 빨리 해외로 좀 갔다 오자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글쎄 그렇게 내가 쉴 수가 있을까? 회사에다 얘기를 해볼게 하고 회사에다 얘기를 했는데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야 연차를 그렇게 못 써. 근데 그게 아니었대요. 막 쌍욕이 날라왔대요. 너는 생각이 있냐 없냐 이 자식아 막 하면서 괜히 그 얘기 꺼냈다가 거기서 똘비도 빡이 친 거예요. 근데 그 귓가에 돌비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때리쳐라. 네가 여기 말고 갈 회사가 없냐. 때리치고 여행 쭉 갔다 와서 다른 직장을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이런 뭐 겸사겸사 여러 가지 일들이 얽혀가지고 있는 회사도 그냥 때리치기로 하고 그 어디로 놀러 갈까 그때서야 여자친구랑 막 얘기를 했대요. 예. 그러다가 정렬에 멋진 나라죠. 이탈리아 쪽이 땡긴 거예요. 유럽 중에서도. 어이구야, 예. 둘이서 이제 정보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을 막 검색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사람이란 게 그렇습니다. 해외를 많이 나가보고 배낭여행을 많이 나가보신 분들이라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데 막힘이 없을 거지만 이 둘은 해외라고 가본 곳은 일본하고 태국이 다였대요. 그것도 풀패키지 여행으로. 그런데 이번만큼은 뭔가 조금 자유도가 높게 가고 싶었대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을 막 보는데 솔직히 무서웠대요.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가? 누군가와 모르는 거를 조금 상담을 하고 싶은데 막 그래가지고 인터넷을 뒤지다가 우연찮게 전에 다니던 회사 근처에 되게 자그마한 여행사 하나가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그냥 지나가다가 그 여행사를 들어갔답니다. 들어가가지고 상담을 좀 했대요.
자유여행식으로 가고 싶긴 한데, 이게 조금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될지 모르겠다. 비행기 티켓팅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여행사에 중년의 이제 남성분이 직원분으로 계셨는데 그분이 상세하게 설명을 주시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여행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볼비 투어면은 볼비 투어 상품만 취급하는 곳이 있을 것이고 어떤 곳은 여기 여행사 저기 여행사 다 취급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지금 간 곳은 여기저기 걸 다 취급하더래요. 그래가서 야 이쪽 상품 이거를 이용을 하면은 자유도가 굉장히 높으면서 숙소도 쭉 예약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내가 몇 가지를 더 첨가를 해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좋네요. 그러면 제가 여자친구랑 다시 올게 하고 여자친구랑 가서 쭉 또 모르는 거 물어보고 상담을 받고 해서 거기서 그냥 하기로 했대요. 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내준 견적 자체가 비행기 표값도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예매하는 거랑 큰 차이도 없었고 여러모로 금액적으로 이제 신뢰가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약을 하고 이탈리아로 간 거예요.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로마로 들어가서 밀라노에서 나오는 코스였대요. 근데 이 둘은 여행이 되게 짧게는 안 갔더라고요. 둘 다 이제 뭐 백수고 백조잖아요. 거의 2주 코스로 갔대요. 이태리를 정복하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로마에서 거의 한 4일 정도 체류를 했대요. 거기에 볼 게 많으니까. 그러면서 여기를 타고 밑으로 거의 남단까지 기차로 갈 수 있는 최남단까지 쭉 내려가서 볼 거 다 보고 오른쪽 동쪽 라인을 따라서 위로 쭉 올라와서 밀라노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베네치아를 거쳐서. 되게 재밌었대요. 되게 재밌고 로마에서 밑으로 이제 조금씩 내려가면서 보는데 지역을 처음에는 정말 재밌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에서 거의 이제 마지막 날쯤 여자친구가 인내심의 한계가 온 게 보이더래요. 그게 뭐였냐면은 이때가 여름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성수기죠 어떻게 보면. 여름에 이태리를 가보신 분들이라면 대한민국의 더위만큼이나 거기도 덥구나를 체감을 하실 수 있거든요. 정말 습하고 덥고 짜증나 죽겠더래요. 그런데 이게 자유여행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준비가 미흡할 수밖에 없어요. 밥 먹는 곳, 그 다음에 어디 카페를 어디를 갈지, 어디서 쉴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현지에서 즉흥적으로 좀 하다 보니까 여자친구가 짜증을 좀 많이 내더래요. 그러니까 약간 성격이 나오는 게 본인이 모르던 성격이. 막 투덜투덜 하더래요. 그러니까 오빠, 배낭여행도 적당히 자유도를 해야지. 이거 뭐야, 이거 완전 여기 와서 뭐 극기훈련이야, 뭐야 하면서 뭐 투덜투덜 거리더래요. 그 지구 반대편에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처음엔 똘비도 달랬대요. 그러지 말고 저기 뭐 젤라또 파는 데 있으니까 저기 들어가서 좀 먹을까? 이렇게 하면 몇 번 달래다가 똘비도 사람이잖아요. 본인도 힘들어 지금 막 덥고 습하고. 근데 본인도 좀 짜증을 냈대요. 야 이것도 못 참아? 막 그러면서. 그래갖고 둘이서 보통 해외여행을 가면은 많이 안 싸워요. 둘 다 이제 환경도 낯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커플은 대판 싸운 거예요 거기서. 대판 싸웠는데 한국이었으면은 오빠 나 몰라 집에 갈래 이게 시전이 될 테지만 여기는 지구 반대편이잖아요. 갈 집이 너무 멀어 지금. 예. 그러니까 싸웠는데도 둘이서 주둥아리가 쭉 튀어나와가지고 붙어는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재밌겠냐고요 여행이. 그렇게 조금 내려가다 조금 이제 둘이 풀린 거예요. 그러면서 기차 타고 소렌토라고 하는 지역을 거쳐서 더 밑으로 내려가는 일정이었대요. 다른 곳 지명은 아래쪽이 본인이 잘 기억이 나질 않는데 소렌토는 우리 한국에 소렌토란 차가 있어서 기억이 난대요 본인이. 그 소렌토라는 지역을 구경을 하고 기차를 타고 더 내려가는 건데 이 여행사 사장님이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정보를 전달을 주셨어요. 프린트를 해가지고 니네가 체류하는 동안 기차를 아무거나 다 탈 수는 있다. 하지만 기차에도 1등실 뭐 이렇게 몇 호실이 나눠져 있으니까 상위 등급의 호실에서는 니네가 이거는 탈 수는 없고 제일 하위 등급 호실은 탈 수가 있다. 그것만 주의해서 자, 첫 번째 로마에서 밑으로 내려갈 때는 이 기차를 타라. 어디로 가는 이 기차를 타고 시간 같은 경우에는 역사에 가면 플랫폼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타면 된다. 이걸 다 프린트를 해서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로마에서 밑으로 내려갈 때 이 프린트대로 역에서 역으로 구경하고 그 다음에 예약해놓은 숙소 있으니까 잠을 자고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며칠 있다 보니까 긴장도 좀 풀리고 뭐가 뭔지 알 것 같고 기차 타는 방법도 되게 쉬웠고 이제 적응이 좀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여자친구는 계속 부퉁부퉁 하더래요. 괜히 이태리로 왔다. 차라리 시원한 나라로 갈 걸. 떠 죽겠네. 발은 왜 이렇게 아파? 막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발이 아프지. 그렇게 걸어야 되는데 쪼리를 신고 왔으니까. 그러니까는 막 똘비도 꾹꾹 참으면서 서로 그렇게 아슬아슬한 그 경계 있잖아요. 서로 싸울 수도 있고 안 싸울 수도 있고 그 경계면에서 둘이 배낭여행을 쭉 한 거예요. 그러다가 소렌토가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 여기가 뭐 해안가도 볼 수 있고 뭐 이렇게 구경할 게 좀 있대요. 예. 거기서 구경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하루 잤대요. 하루 자고 다음 코스로 이제 가야 돼서 A4 용지를 봤대요. 자 여기서 A 지점으로 가는 일단은 기차를 타면 되는구나. 가서 A 지점에서 내려서 기차를 갈아타고 B 지점까지 가면은 거기서 관광을 하고 자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기차를 탔답니다. 그래서 A 지점으로 이동을 했어요. 근데 A 지점 역이 우리가 뭐 로마 그쪽 역이라든지 이쪽을 보면 되게 으리으리해요.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역은 그래도 규모가 좀 있든지 규모가 좀 작은 느낌이어도 사람이 시끌벅적해요. 그런데 A라는 역에 도착을 했는데 사람이 별로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중간 거점 역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여자친구랑 둘이 그 역에서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갈아타야 되니까 기차를 플랫폼을 봤대요. B 지점으로 가는 게 하면서 쭉 본 거예요. 이거구나. 그래가지고 그 기차를 기다려서 탔답니다. 예. 그리고 한참을 좀 잤대요. 왜냐하면 그 종이에 써 있었대요. 이거 타고 거의 1시간 반 정도를 가게 될 거다라고 써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B 지점이 뭐 끄트머리라고 하니까 눈이나 좀 붙이자고 쭉 자고 눈을 떴답니다. 그랬더니 B 지점에 도착을 했는데 이게 뭐가 좀 잘못돼 있다는 생각을 들었대요. 뭐냐면은 본인이 소렌토 다음에 가고자 했던 관광지가 예를 들어서 뭐 돌비시티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돌비시티로 가기 위해서 한번 경유를 해서 지금 오는 거였는데 막상 B 지점에 도착을 해보니까 여기가 돌비시티이고 여기서 내리면 돌비시티라고 했는데 내려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차를 완전히 잘못한 느낌이 들었대요. 뭐지? 그런데 기차에 사람이 진짜 한 명도 없었대요. 예. 역사에 내렸답니다. 이렇게 역에 내려가지고 주변을 둘러보는데 진짜 사람 없고 을씨년스럽더래요. 역도 되게 작았고 여자친구가 여기 맞냐고. 뭐 맞긴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알기로 여기 관광지가 그래도 관광객이 꽤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 이거 뭐지? 왜 이렇게 사람이 하나도 없냐? 그리고 역 너머로 보이는 풍경도 완전 시골 깡바닥이더래요, 그냥. 여기에도 기차가 쓰나 싶을 정도의 그런 광경이었대요. 일단은 내가 맞게 왔나 틀리게 왔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역에 있는 역무원한테 이제 질문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역에 있는 역무원한테 이제 영어를 막 유창하게는 못했으니까 짤막짤막 하면서 영어로 질문을 했대요. 여기가 돌비시티가 맞냐? 그니까는 이렇게 어깨를 으쓱 하더래요. 예.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태리어로 얘기를 하더래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계속 얘기를 했대요. 우리는 돌비시티에 가려고 하는데 여기가 맞냐? 아니 어떻게 역무원이 영어를 모를 수가 있나 막 이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역무원이 답답했는지 옆에 있는 다른 사람 막 손짓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와서 이 사람 영어를 좀 하더래요. 그래서 얘기를 좀 했대요. 그러니까는 막 짤막하게 손짓 발짓 섞어서 얘기를 하니까 니네 완전 잘못 왔다고. 니네는 서쪽 라인 따라서 밑으로 내려갔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바로 동쪽으로 90도 꺾어서 지금 들어온 거라고. 여기는 완전 로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관광객 자체를 자기네들이 얼마 만에 보는지 모르겠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나 그럼 소렌토로 다시 돌아가겠다. 기차를 어떻게 언제 타면 되냐.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 기차 끝났다. 네. 그런데 글쎄 여기에 지금 숙소가 모르겠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막 얼버무리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미치겠다. 그 소렌토로 그러면은 돌아갈 거니까 여기서 잘 곳을 좀 알려달라. 그러니까는 어차피 여기서 소렌토로 바로 갈 수는 없다. 네가 얘기했듯이 한번 갈아타고 오지 않았냐. 근데 여기서 차 타고 한 30분 정도 가면은 거기에도 역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타면은 소렌토로 바로 갈 수 있는 역이 있다. 거기에는 이렇게 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모르겠다. 지금 조금 부지런하게 움직이면은 그쪽은 기차가 있을 수도 있다. 니네가 탈 수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봐라 그러는데 그쪽이 어딘 줄 알아요. 예. 그래가지고 택시를 좀 이용할 수 있게 도움을 좀 줘라.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라 얘기를 하더니 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한쪽 가서 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대요. 가는 길에 진짜 똘비도 지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힘들 텐데 여자친구가 막 겁나게 쫑알쫑알 거리더래요. 힘들어 죽겠는데 뭐 잘못된 정보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갖고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넌 진짜 와서 막 싸우면서 갔대요. 거기서 똘비도 이제 조금 화가 난 거예요. 차 타고 30분 좀 넘게 간 것 같대요. 쭉 가니까 예. 진짜로 아무리 외국이지만 여기는 도시가 아니고 시골이구나 이 느낌이 들더랍니다. 확실히 깡시골이구나. 보니까 역처럼 생긴 게 하나 있긴 있더래요. 진짜로. 오. 거기 내려주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돈 줄 거 계산할 거 다 하고 내려가지고 그 역으로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그 남자분이 한 분 영무원분이 계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소렌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쪽 이태리어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래요 진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영어로도 좀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그 오리지널 본토 사람이 본인의 이태리어 발음으로 영어를 하니까는 진짜 못 알아듣겠더래요. 영어로도 좀 얘기를 해주는데 막 손짓 발짓 또 거기서 바디랭귀지를 막 하고 하니까는 그분이 여성분을 한 분을 부르더래요. 근데 여성분이 또 나오시더랍니다. 근데 이 여성분이 영어를 되게 짤막짤막하게 또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거기로 가는 기차 없다. 니네 뭐 쪽에서 자야 되는데 이거 니네 어떻게 할래? 여기서 잠잘 데 없을 건데 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잠을 잘 수 있는 곳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겠다 얘기를 하니까는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한국말로 따지면은 민박이죠. 민박을 되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더래요. 왜 그러냐면은 그 영어 단어에 민박이라고 정확하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호간에 영어가 짧다 보니까 그걸 설명하니라고 뭐가 이야기가 장황했대요. 근데 결론은 그거였답니다. 50유로를 나한테 줘라. 그러면은 니네 둘 잠을 재워주겠다. 그리고 저녁밥을 제공을 해주겠다. 고맙다. 진짜 고맙다. 그러면 하루 자고 내일 여기 첫 기차가 몇 시에 있냐? 그러니까는 내일 아마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 그때 기차가 있을 건데 내가 그럼 체크를 해보겠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오케이 땡큐 알았다. 그러면은 50유로를 내가 지금 주겠다 하면서 급한 마음에 막 돈을 꺼내서 손에 쥐어줬대요. 그러니까는 고맙다고 그러면서 여기서 기다리라고 나 퇴근해야 되니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기다렸대요. 근데 진짜로 사람 한 명이 안 다니더래요. 거기서 거의 2시간을 기다렸답니다. 꼼박 2시간을 이제 기다리고 배도 고프고 잠 좀 자러 가야겠는데 할 때쯤 그 여성분이 나오시더래요. 사복으로 갈아입고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 여성분 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했답니다. 이동 시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았대요. 한 15분 내외 정도 이동을 했답니다. 그 여성분 차를 타고. 가니까 그냥 단층짜리 주택이었대요. 그냥 그 유럽 완전 시골에 가면은 볼 수 있는 그렇게 생긴 주택이었는데 조금 허름한 느낌이었답니다. 엄청 작진 않았고. 거기에 차를 파킹을 하더니 같이 이제 내려서 막 얘기를 해주더래요. 여기서 자면 되고 들어가면은 뭐 우리 가족 한 명 정도 더 있으니까 인사하면 되고 저녁밥은 내가 맛있게 해줄 거고 막 짤막짤막하게 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가지고 여자친구랑 들어갔대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호텔에 있었잖아요. 근데 유럽 쪽 호텔을 가보신 분들이랑 다 아시겠지만 신발을 신고 호텔 안에서 그냥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한국도 그런 호텔이 꽤나 있고 문화 자체가 조금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래도 신발을 갈아 신더랍니다. 슬리퍼로. 그래서 한쪽에 자그만하게 신발장 같이 생긴 게 있었고 거기에서 신발을 벗어두고 그 우리 호텔에 가면은 호텔도 아닙니다. 모텔에 가면은 그 진짜 일회용 슬리퍼 있죠. 얇은 거. 그거를 하나씩 빼서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신고 캐리어를 끌고 들어갔대요. 들어가니까 일단 짐은 여기다 풀어라 이렇게 말을 해주더래요. 그런데 이 둘은 물론 결혼은 안 했지만 외국에 가면은 부부다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근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방이 니네가 같이 잘 방이 없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방문을 열어서 보여주는데 우리 한국 그 고시원 생각하면은 딱 그 느낌이 맞을 거래요.
진짜 작은 방에 완전 그 남자 혼자 딱 누우면 어깨가 살짝 삐져나올 수 있는 되게 작은 침대 하나 있고 되게 작은 방이 딱 하나 보이더래요. 아, 여기서는 여자친구랑 둘이 껴안고 자도 한 명은 굴러 떨어지겠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작았대요. 방 하나에 남자 너 자고 옆방에 여성분이 주무셔라. 편하게 그렇게 주무시면 된다. 그런데 똘비가 또 의외로 우리 좀 싸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차라리 하루 정도는 찢어져서 자도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괜찮다고 오케이 오라이 오케이 그랬대요. 그리고 각자 방에 여자친구는 본인 거 캐리어를 그 방에 풀고 똘비도 똘비 방에 캐리어를 풀고 조금 씻고 그리고 저녁 차려준 걸 먹었대요. 저녁을 먹으러 부엌으로 쭉 이동을 하는데 되게 특이했대요. 문화 차이인지 뭔지 몰라도 그 우리 공항 검색대 통과할 때 보면은 금속 탐지하는 거 문처럼 생긴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큰 사이즈 작은 사이즈 쭈쭈쭈쭈쭈쭈 해가지고 부엌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만들어 놨더래요. 그래가지고 와 여기는 되게 인테리어를 되게 특이하게 해놨다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서 식사를 했대요. 뭐 밥이 한국식은 아니고 그렇다고 뭐 그 이태리 다른 로마에서 먹었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얘네들이 먹는 거구나 고기에다가 뭐 이렇게 좀 나와서 먹었답니다. 근데 시장의 반찬이라고 나름 맛있었대요. 그냥 우걱우걱 먹고 잘 먹었다 땡큐 하고 여자친구랑 같이 여자친구 방으로 먼저 갔대요. 그래가지고 여자친구 방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 좀 하다가 여자친구가 나 진짜 피곤하다고. 근데 그럴만 했대요. 로마에서랑 되게 많이 걸어 다녔으니까. 그래서 먼저 자라 나도 좀 잔다 하고 빠빠이 하고 본인 방으로 온 거예요. 본인 방으로 이제 왔는데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여기가 지금 막 인터넷이 방에 컴퓨터가 있어서 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이 할 게 없더래요. 그냥 멀뚱멀뚱. 그래가지고 살짝 졸리긴 한 것 같은데 엄청 피곤한 건 아니고 아이고 좀 나가서 산책을 할까 어쩔까 하고 있는데 속이 좀 미식미식 하더래요. 그러니까는 입맛에 크게 맞지도 않았는데 조금 시장기가 있어서 막 우겨 넣다 보니까 좀 채기가 있나 이 느낌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엄지손하고 검지손 사이에 우리 채하면은 이렇게 지압하는 부위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를 혼자서 꾹꾹 눌렀대요. 그러니까는 조금 이렇게 뭉친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죽겠다. 그래서 꾹꾹 누르다가 트럼 한번 꺽 하고 이러다가 안 되겠다. 나도 컨디션상 누워서 일단 자자. 그래가지고 누워서 쿨쿨 잠에 빠져들었대요. 자다가 되게 보대껴서 깼대요. 엄청. 진짜 보대껴가지고 토를 할 것 같았대요. 일어나가지고 왜 이러지? 먹은 게 하나도 안 내려간 그 느낌. 위에 얹혀가지고 야 죽겠다. 또 그 지압한 부위를 막 지압을 하고 차라리 화장실 가서 이건 한번 토할까? 그게 낫겠다. 화장실로 좀 가야겠다. 방문을 열고 이제 화장실로 갔대요. 우리가 그렇답니다. 그 전까지는 조금 좀 괜찮은 것 같았는데 변기를 보니까 확 올라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우엑 하고 토를 했답니다. 다 토를 하고 나니까 이제 좀 개운하더래요. 뱃속이. 내가 단단히 체했었네. 아이고야 하면서 이렇게 다시 본인 방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좀 들리더래요. 되게 작게, 그러니까 멀리 있는 느낌이었대요. 그래서 뭐지? 하고 이렇게 작은 복도를 지나서 앞에 현관 쪽으로 이렇게 나가봤답니다. 그랬더니 현관 옆에 탁자 위에 거기서 진짜 놀랬대요. 곤봉 같은 게 하나가 보였고 그 옆으로 그 소총, 권총이 아니고 소총 하나, 그 다음에 권총 하나가 놔져 있는 걸 정확하게 봤대요. 어이구요? 우와, 이거는 비비탄 총은 아니겠지. 우와, 이 생각을 하면서 그걸 봤대요. 여기가 외국은 외국이네. 무섭다. 하고 현관 쪽을 딱 쳐다보는데 되게 특이했대요. 현관문이 완전히 활짝 열려 있었대요. 그리고 현관에 딱 붙여가지고 그 트럭 하나가 현관을 막고 있더래요. 짐칸을 열어놓고. 이거 되게 특이하다. 이게 뭐지? 이야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차 멀리서 막 속닥속닥 막 하는 얘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뭔가 느낌이 오묘하더래요. 왜 그랬냐면 그 열려있는 그 화물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밴이었대요. 밴. 큰 솔라티 혹시 아시나요? 현대에서 나온 솔라티라는 차. 그 정도 크기의 그런 밴이었대요. 굉장히 생각보다 커요. 그 문이 활짝 열려있어서 딱 붙여놨는데 그 안을 보니까 우리 발레할 때 우리 봉 같은 거 두고 막 거기에 다리 올려놓고 하잖아요. 그런 봉이 양쪽으로 쫙쫙 놔져 있더래요. 그리고 거기서 더 특이했던 건 그 봉에
수갑이 하나씩 채워져 있더래요. 달랑달랑하고 수갑들이. 그걸 보는데 느낌이 진짜 쎄하더래요. 야, 이거 뭐지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조용히 본인 방으로 가가지고 침대에 걸터 앉아가지고 아, 내가 너무 방심했나? 아, 이거 내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누구 집인지도 모르는 여길 와가지고 아, 아니겠지? 설마 에이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무섭더래요. 그래가지고 핸드폰 챙기고 여권 챙기고 우리 그 해외여행 갈 때 현금을 캐리어에다가 일부 넣어놓고 일부는 막 갖고 다니고 그렇게도 많이 하잖아요. 캐리어에 있는 현금을 다 뺐대요. 다 빼가지고 우리 해외여행 가면은 복대를 좀 하거든요. 소매치기 방지하려고. 그 복대 얇은 거 갖고 온 거 안에다가 여권이랑 그 돈을 싹 집어넣었대요. 거기다가. 그리고 자크를 딱 채우고 옆방으로 넘어갔대요. 여자친구 자고 있으니까 그 방문을 열고 자기야 하고 막 흔들었는데 여자친구가 못 일어나더래요. 되게 깊게 자고 있더래요. 근데 여자친구를 일단은 깨우긴 깨워서 짐을 좀 혹시 모르니까는 챙겨라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강렬한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되게 세게 흔들었대요. 근데 큰 소리는 못 내고 막 흔드니까 여자친구가 그때서야 비몽사몽 눈을 뜨는데 눈을 진짜 잘 못 뜨더래요. 그래가지고 한참 흔들어서 하고 일어나는 것 같은데 다시 눈 감고 또 코 골고 그래가지고 몇 번을 반복하면서 한참을 깨우니까 그때서야 정신을 좀 차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상세한 설명을 일단 하기 전에 야 여기 느낌이 뭔가 이상해. 내가 일단 설명해 줄 테니까 네 거 여권이랑 지금 다 어딨어. 이거 복대랑 다 어딨어. 그러니까 왜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설명할 시간 없고 어딨어. 그러니까는 저 캐리어 그러니까는 캐리어 비밀번호 알고서 캐리어 막 열었대요. 그러니까 그 안에 돈, 여권, 복대 그런 거 다 챙겨가지고 일단은 너 이거 차. 그러니까 왜 그래 막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 차봐. 여자친구가 막 차더려 누워가지고 핸드폰 여기 있고 내가 바깥에 뭐 차를 봤는데 좀 이래저래 해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그게 왜 그러는데 똘비가 무슨 생각을 했냐. 만약에 얘네가 나쁜 놈들이라면 진짜 본인이 생각한 그게 맞는 거라면 방문을 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여자친구 방에 자기는 들어와 있고 여자친구 방문 앞에다가 옆에 작은 탁자 같은 거 그걸 밀어놨대요. 그리고 가만히 있었대요. 가만히. 여자친구도 가만히 있다가 다시 잠들더래요. 그런데 똘비가 이상하다고 느꼈대요. 왜? 여자친구가 생각보다 잠귀가 밝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거 보면 뭔가 느낌이 진짜 이상했는데 와 이게 한 진짜로 30분도 안 흘렀대요. 이걸 본인이 행한 지. 발자국 소리가 두다닥 여러 명이 약간 최하 3명 이상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서 똘비 방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바로 옆방이니까 방음도 안 돼갖고 정확하게 들었대요. 근데 딱 방문을 염과 동시에 똘비가 여자친구를 막 흔들었대요. 소리는 안 내고 막 흔드니까 여자친구가 하길래 손으로 입을 막았대요. 일어나.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눈이 동그래져갖고 부시하고 일어나더래요. 그런데 옆방에서 똘비 방문이 열리자마자 뭐라 얘기를 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으나 느낌적인 느낌으로 한국말로 이 새끼 어디 갔어? 그 느낌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그 여자친구 방문이 열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탁자 밀어놓은 거를 본인 몸으로 이렇게 같이 방문이 안 열리게 딱 막아놓고 창문 열어 창문. 근데 창문이 있었대요. 그리고 창문에 창살 같은 건 없었대요 애초에. 여자친구가 창문을 막 여는데 창문이 뻑뻑해가지고 그 삐리릭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러니까 얘네가 갑자기 막 두두두두두 이쪽 방으로 막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리고 방문을 막 여는데 똘비가 온 힘을 다해서 그걸 막고 있었대요. 창문이 이제 열렸고 여자친구 보고 빨리 나가.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일단은 여자친구도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거 이상하구나 싶어가지고 여기 1층이니까 그냥 창문을 뛰어 넘어 나가더래요. 그 똘비도 바로 나갔대요. 바로 나갔는데 똘비가 이제 몸을 띄고 창문으로 가자마자 문이 막 밀려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어찌됐건 바깥으로 나가서 둘이서 막 걸어서 어디론가 향했대요. 그런데 여기가 약간 허허 벌판이었대요 좀. 그래가지고 한참 걷다가 보니까는 느낌이 뭔가 한국 논농사 짓는 그런 비슷한 곳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디에 숨어야 되냐, 여긴 숨을 데가 없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냐. 근데 저 뒤에서 사람들이 막 나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우리는 잡히는 거 일도 아니다, 일단은 옆쪽으로 이쪽 길로 가다가 혹시나 쟤네가 이쪽 방향으로 오면은 이쪽 풀숲으로 숨자, 이 계산을 하면서 그쪽으로 막 갔답니다. 막 가는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긁더래요. 봤더니 지금 신고 있는 게
그 싸구려 얇디 얇은 슬리퍼예요. 그러니까는 뭐에 찔린 거예요. 소리 내지 말라고. 그래갖고 막 가다가 풀숲으로 숨는데 얘네는 후라시도 좀 보이고 돌아다니는 게 좀 보이는데 기껏해야 많아도 3명에서 4명 이 정도 되는 인원이었는데 앞으로 막 나오더니 여기저기 막 불을 비추면서 찾더래요. 생각보다 멀지 않았대요. 진짜로 50m도 안 떨어져 있었대요. 그 마치 쌀 벼 이 사이에 와 바닥 질퍽질퍽하고 거기에 몸을 잔뜩 웅크리고 보고 있는데 정말 무섭더래요. 근데 여자친구도 이제 상황이 이해가 되니까 여자친구도 옆에서 본인 팔을 잡고 달달달달달 떨고 있더래요. 예. 뭐라 말도 못하겠고 무서워서 뭔가 말소리를 내면은 우리 위치를 알 것 같은 그런 느낌. 거기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대요. 다른 방향으로 가라. 왜냐하면 뒷방향으로 나와도요 거의 270도가 광활하게 펼쳐져 있으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얘네도 몰라요 지금. 거기에 숨어서 막 그러고 있는데 얘네가 상당히 각도가 다른 방향으로 막 가더래요. 근데 여자친구 쪽에서 소리가 좀 들리더래요. 시한 소리가 좀 들리더래요. 여자친구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오줌을 지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정도로 여자친구가 공포에 질려 있었대요. 여자친구가 말도 못하고 달달달달 떨면서 이렇게 치하면서 투둑투둑투둑 소리가 들려서 봤더니 느낌이 얘 지리고 있구나 그게 느껴졌대요. 그래가지고 여자친구랑 같이 후레쉬가 멀리 사라진 걸 보고 얘네 반대쪽으로 막 무작정 걸었대요. 걷는데 한 15분 걸었을까? 뒤통수 쪽 방향에서 빵 하고 총소리 들리더래요. 멀리서. 총소리가 빵 하고 우리 사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천둥소리처럼 소리가 울리잖아요. 정말 무섭더래요. 정말. 그러면서 이게 달이 떠 있으니까 멀찌감치 산 기슭이 보이고 일단 저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 우리가 숨을 곳이라도 있다. 그래서 막 산기슭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안 잡히긴 안 잡혔대요. 산기슭에 숨어 있다가 산을 높지는 않았대요. 산이. 거기를 좀 넘고 막 이동을 하다가 동이 트고 보니까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그 마을 규모보다는 약간 작은 도시 규모가 있구나. 그게 바로 보이더래요. 어저께 차 타고 그렇게 멀리 온 건 아니었으니까. 그 둘이서 그쪽으로 무작정 걸어서 막 갔대요, 다음날. 근데 사람들이 본인을 보면서 다 피하더래요. 여자친구는 잠옷을 입고 있었고요. 똘비는 반바지에 그냥 흰색 티 하나 입고 있는데 둘이서 어저께 거기 숨고 뭐 하왔니라고 막 흙 묻어 있고 꼴이 이건 뭐 거지꼴이에요, 진짜로. 거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 마을 사람들한테 뭔 말하기가 정말 무서웠대요. 진짜 마을 한복판에 서가지고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저기 용기 내서 한 명한테 도와달라 그러니까는 아예 대화 자체를 거부하더래요. 얘네 뭐야 이 표정으로. 그러다가 우리가 옷만 보고도 직업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이태리. 이태리에서 옷만 보고 직업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신부님. 예. 네, 딱 옷 모양 보니까 한국에서도 봤던 그 옷하고 되게 비슷했대요. 막 가가지고 빌었대요.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근데 그분이 영어를 잘 못하시더랍니다. 그런데 손짓 발짓으로 막 얘기를 하니까는 이분이 본인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이동을 했고 거기에서 다른 분이 도움을 주셨대요. 그분도 그 성직자 그런 옷을 입고 계셨고 그분이 차를 태워줘서 소렌토까지 돌아왔대요. 그리고 옷도 되게 남루한 옷이긴 한데 갈아입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분들한테도 사례를 좀 드렸는데 사례는 거절하셨대요. 그분들이. 그래서 소렌토에 돌아와가지고 그때서야 전화도 하고 그때 또 로밍도 웃겼대요. 본인 거는 안 됐고 여자친구 거는 되고 막 또 어느 지역에선 안 되고 좀 로밍이 그럴 때였대요. 그때가. 우여곡절 끝에 로마까지 돌아가서 이제 미치잖아요. 비행기 티켓 빨리 해가지고 한국으로 가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었대요. 여자친구도 그 얘기를 했대요. 여기서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하냐. 한국에 가서 이거 뭐 신고를 하든 나발을 불든 하자고. 나 여기에 진짜 1초도 못 있겠다고. 그래가지고 막 가가지고 비행기 티켓 한국 가는 거 막 끊는데 이게 뭐 비행기가 지나가는 뭐 시내버스도 아니고 바로 있냐고요. 한국 가는 게. 하루는 자야 됐대요. 그래가지고 호텔에서 로마 과호흡이 와 있더랍니다. 뭔데 하고 가서 보니까 나가는 문 밑으로 그 틈이 살짝 있는데 A4 용지 한 장이 쓱 들어와 있더래요. 보니까 영어로 써 있었대요. 그게. 거기에 진짜로 미스터 똘비 그 다음에 미시스 그 여자친구 이름이 미영이랑 미영 해가지고 둘이서 짤막하게 좀 해석을 해보니까 조용히 갈 거면 가라고. 조용히.
그런데 니네가 일을 크게 만들면 만들수록 우리도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해줄 거라고. 정확히 써 있었대요. 심지어 이 호텔이 무슨 호텔이었냐면은 무섭잖아요. 무서워가지고 그래도 비싼 돈 주고 꽤나 괜찮은 호텔에서 묵었던 거였거든요, 둘이. 어떻게 보면 이게 본인들을 살린 걸 수도 있어요. 그때 돈 아낀다고 싸구려 호텔에 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대요. 진짜로 소름이 돋고 막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도망치듯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야 여자친구가 막 어디다 전화해서 신고도 하고 본인도 막 가서 얘기를 하고 하다가 신고도 했대요, 실제로. 여행사 사장님한테 좀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사장님 나 이래저래갖고 죽을 뻔했다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진짜 표정이 완전 무섭게 변하더니 야, 일 크게 만들지 말라고. 니네 죽는다고. 그쪽 애들 얼마나 무서운 줄 아냐고. 아마 니네 사는 곳까지 다 알고 있을걸? 굳이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라고 막 말씀을 해주시더래요. 예. 들었는데 되게 무섭더래요. 이태리가 그쪽 애들 무서운 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일단은 이미 신고를 했는데 그러니까는 그거 취소할 거 있으면 빨리 취소하라고. 내가 잘못 알았다고 빨리 취소하라고. 그래가지고 생각해보니까 너무 말을 무섭게 해가지고 여자친구랑 얘기하고 취소를 했대요. 진짜 무서웠대요. 이분이 여행사 사장님이 너무 진짜 적나라하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취소도 하고, 왜냐면 이제 안도감이 드니까 한 달 정도. 근데 이게 취소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못하는 것도 있고 좀 그러긴 했대요. 거기서 상세히 못 들었는데 문득 여자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소름이 돋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역으로 처음에 가게 됐을까? 이 기차 여행 일정표, 여행사 사장님이 뽑아준 그 A4 용지를 여자친구도 진짜로 수백 번을 받고 본인도 수백 번을 봤어요. 이걸 여행 가서. 분명히 써져 있는 대로 탔어요. 분명히. 그런데 여자친구랑 이제 한 달 정도여서 조금 안도감을 갖고 이야기를 하다가 만약에 셋업 범죄면, 이게 만약에 진짜로 사람이 거의 없는 역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게 여행사 사장님이 보낸 거라면, 거기에 사람이 기다리고 있던 거라면 너무 소름이 돋더래요. 그리고 여행사 사장님이 그렇게 적나라하게 말린 걸 보면, 왜 그러냐면 상식적으로 하면 그래 신고했으면 신고해놔. 걔네가 한국을 마음대로 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마치 이태리 전문가인 것처럼, 이태리의 걔네가 마피아죠. 그 전문가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 걸 딱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니까 혹시 여행사 사장님이 이 생각도 솔직히 많이 들었대요. 정말 많이 들었대요. 그리고 둘이서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여자친구랑 결국 헤어졌답니다. 예. 여자친구가 그 일 때문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지경까지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불안감 때문에. 그래서 그 히스테리를 못 이기고 결국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오늘은 좀 스펙타클하게 그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너무 무서운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 만약에 진짜 여행사 사장님이 보낸 거였으면은 제일 소름 돋는 거고. 예. 그게 아니었더라도 부디 제발.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이 얘기를 저한테 꼭 전해달라고 한 게 있어요. 요즘 유튜브라든지 아니면은 공중파를 통해 가지고 자유여행을 되게 시골이라든지 이런 데를 막 도는 이러한 매체들이 많아요. 방송이. 많죠. 예. 따라하는 건 좋은데 진짜로 위험한 경우가 많다고. 그거는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호텔 같은 거 잡을 때도 우리 각종 전 세계 공용 그 플랫폼 있잖아요. 호텔스 땡땡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것저것 보래요. 혹시라도 즉흥으로 잡아야 될 때는 될 수 있으면 거기에라도 올라온 거 잡으라고. 100%는 아니지만 최소한 거기에 올라올 정도면 기본 서류는 갖춘 곳이라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방심한 사이에 아차 싶을 때 가는 거라고, 이제 사람은 꽥 하고. 참 너무 무서운 세상이에요. 아무리 오늘은 이탈리아가 나온 거지만 사실 그게 어느 나라를 가든 간에 그럼요. 항상 존재하고 범죄도 존재하는 거니까,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부분으로도 범죄는 일어나고 있으니까 더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또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스펙타클하지 못한 이야기라 죄송합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항상 너무나 무섭게 잘 듣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해외를 가실 때는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도 안전함을 먼저 체크를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